하고 품격 있는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 북살롱. 오늘 추천드릴 책은요, 데니얼 리버먼의 우리 몸 연대기입니다. 이 데니얼 리버먼 교수님, 인간의 머리의 진화로도 되게 유명한데, 그 이전에 맨발 달리기에 관한 연구로도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 교수이자 개체 및 진화생물학과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전체 책의 내용은요, 인간은 무엇에 적응되어 왔는가라는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에는 직립유인원, 모든 것이 먹는 것이 달려있다, 최초의 수렵채집인 빙하기의 에너지, 매우 문화적인 종, 그리고 2부에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진보, 불일치, 역진화, 신라권, 현대와 우리 몸, 그리고 3부에서는 현재와 미래, 과잉의 악순환, 너무 많은 에너지가 병들게 한다, 쓰지 않아서 생기는 병, 너무 적은 사용과 자극이 쇠퇴를 가속한다, 세론과 안락함 속에 숨겨진 위험, 사실은 일상적인 혁신이 우리 몸에 더 해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적합한 자의 생존, 진화적 논리는 더 건강한 몸을 일구는데 도움이 되는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현대인들이 주로 현재 주어지는 보상에 집중을 한대요. 이를테면은 지금 당장 쿠키가 먹고 싶다. 그걸 딱 먹고 미래, 건강이 나빠질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진화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이 귀하던 시절에 우리가 생존과 번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즉시 먹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최근에 먹을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적응되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즉시 먹는 쿠키가 바로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변환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먹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려는 이러한 본능들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를 또한 이용하고 있냐면 식품 산업들이죠. 그래서 제조업과 광고업자들에게 우리는 이거 먹으면 되게 좋아, 많이 먹을수록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많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 많이 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분명히 나쁜 건 아는데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번식을 위해서 해온 진화이기 때문에 쉽게 행동 변화를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은 환경을 바꾸자고 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폭군이 정권을 잡고 너네 감자튀김 먹지 말고 그리고 햄버거 먹지 말고 이렇게 강제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싹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자유를 존중하면서 환경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캠페인이거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보다도 이렇게 현재적 충동, 지금 쿠키가 먹고 싶어, 이걸 당장 먹는 걸 미래를 위해서 멈추는 걸 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내자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일단 체육교육을 다시 한번 의무화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급식에서는 그러한 감자튀김을 먹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옥수수 시럽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더 근원적으로는 이 옥수수의 싸구려 과당이 정말 건강에 나쁘대요. 그래서 아예 이 옥수수 시럽 그리고 옥수수를 먹인 쇠고기를 양산하는 옥수수 재배 농가에게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새로운 방식의 혁신과 협력을 통해서 해로운 음식, 특히 지나친 당과 가공식품 피하고 도시 근교, 기타 부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정부와 사회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잘못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병에 걸리도록 조장하고 강요하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만성 질환에 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머지 여생을 다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약물과 값비싼 기술에 의존하는 종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 수명이 연장되고 인구가 성장하면서 만성질환이 점점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가 그 비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제 뒷걸음 뒤쳐서 미래로 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이 적자 생존을 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다윈은 그 말을 쓰지도 않았고 자연 선택은 적자 생존보다는 더 적합한 자의 생존에 가깝기 때문에 그 용어가 있었어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 선택은 완벽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자연 선택은 단지 남들보다 적응이 덜 된 불운한 개체를 제거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과거지사로 여기는 오늘날 더 적합한 자의 생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진화는 아직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화는 우리 몸이 왜 지금과 같은 방식인지, 우리가 왜 병에 걸리는지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진화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생물학의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기억하자. 우리 종의 진화사는 우리의 골격, 심장, 내장, 뇌가 왜 그리고 어떻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준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종의 진화사는 우리의 골격, 심장, 내장, 뇌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진화는 단 600만 년 만에 어떻게 우리가 아프리카 숲속의 유인원에서 두 발로 서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망원경으로 먼 은하를 바라보는 존재로 탈바꿈했는지 설명해 준다. 지난 600만 년간의 일은 경이롭기 그지없지만 우리 종은 단 몇 단계의 큰 변화를 거쳐 진화했다. 그중 난데없이 일어난 것은 없고 모두가 이전의 변화에 기대어 우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대개 기후변화였다. 큰 구도에서 볼 때 우리가 진화시킨 적응들 중 엄청난 변화의 힘을 품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연 선택에만 기대지 않고 문화적 선택을 통해 진화하는 능력일 것이다. 오늘날 문화적 진화는 자연 선택의 속도와 지혜를 능가한다. 인간이 최근에 이뤄낸 수많은 혁신은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자식을 생산하게 해주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하지만 큰 집단 규모와 높은 인구 밀도, 부적절한 위생시설, 질 낮은 식품으로 인해 전염병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진화에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이었다. 문명은 극단적인 기아, 독재, 전쟁, 노예제 같은 현대의 폐단을 초래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했고 선진국에 사는 사람은 분명 수렵 채집인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진화, 즉 더 적합한 자의 생존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고 21세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장단점도 거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떨까? 무한히 창의적인 인간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몰락하게 될까? 진화론적 사고는 인간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우리 종의 다채롭고 복잡한 진화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교훈을 꼽는다면 문화가 아무리 뛰어나도 생물학적 현실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진화는 체력에 대한 두뇌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는 과학소설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물려받은 몸을 속속들이 바꿀 수 없으며 발, 간, 뇌, 기타 신체 부위를 자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만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당분간 염분과 지방과 녹말을 좋아하는 약간 통통하고 털없는 두발 유인원이지만 그럼에도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씨, 덩이 줄기, 기름기가 없는 고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식생활에 적응되어 있다. 우리는 휴식과 이완을 즐기지만 그러면서도 하루에 수 킬로미터를 걷고 달리도록 진화한 오래 달리기 선수의 몸을 갖고 있으며 땅을 파고 나무를 오르고 물건을 옮기도록 진화했다. 우리는 안락함을 좋아하지만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지내는 것, 발바닥 활 지지대가 있는 신발을 신는 것, 몇 시간 동안 책이나 화면을 응시하는 것에 잘 적응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드물었거나 없었던 풍요의 질환, 불용의 질환, 혁신의 질환을 앓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질환들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한다. 그것이 아직 잘 모르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 쉽고 돈이 적게 들며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문화와 유전자 사이의 역진화 메커니즘을 끊지 못한다. 어쩌면 이 악순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풍요, 불용, 혁신이 초래하는 예방 가능한 질환들의 치료법을 언젠가 완성해 일종의 안정 상태에 이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전망이 회의적이고 미래의 과학자들이 암, 골다공증, 당뇨병을 정복하기를 바라며 마냥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왜 우리 몸이 지금과 같은 방식이 되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죽음이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주요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지만 그러한 병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요즘에 예방의학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몸을 그 몸이 진화한 방식에 최대한 가깝게 이용하는 것이다. 문화적 혁신이 많은 불일치 질환을 유발했듯이 또 다른 문화적 혁신은 그것을 예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교육, 지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 세계가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이 아니듯이 우리 몸도 가능한 모든 몸 중에서 최선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몸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몸을 즐기고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 몸의 과거는 더 적합한 자의 생존이라는 과정이 만들었지만 그 몸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안이한 낙관주의를 비판하는 볼테르의 풍자소설 캉디드의 말미에서 주인공은 평화를 되찾으며 이렇게 선언한다. 내 밭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거기에 덧붙여 말하고 싶다. 내 몸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 데니얼 리버먼은 계속적으로 책에서 인간은 무엇에 적응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펼쳐오게 됩니다. 인류의 진화적 과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건데 왜 우리가 두 다리로 걷고 언어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협력하고 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진화를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이러한 질병과 그리고 문제가 바로 불일치에서 온다. 이를테면 우리가 고대 원시인 때부터는 굉장히 많이 달리고 걷고 서 있고 이런 것에 그 의자가 개발되기 전까지 진화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처음 사람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온 때와 달리 너무나 편리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늘 앉아있고 누워있고 심지어 요즘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직접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심지어는 코로나 때에는 배달시켜서 다 집안에서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만병의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러한 불일치한 그러한 우리의 문화적 환경을 어떻게 바꾸자 새롭게 예전의 시대로 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지은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도 우리가 새롭게 이 불일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이것을 아이들의 때부터 학습을 시키고 하면은 새로운 인간이 이러한 만성질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러한 그 상품, 그 자본주의, 특히 식료품 산업 등에서 좀 더 인간에게
그 유익한 것을 팔도록 그런 시스템을 예방적으로 문화사적 관점에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인간이 또 다른 건강한 진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노동을 그 기계로 대체하는 산업혁명 때부터 인간들의 이런 불일치 질병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것이 만성질환으로서 우리 인류가 치료할 수 없는 난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병 고치는 데에만 집중하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요양원 같은 것이고 이젠 요양원에 들어가면 고려장과 다를 게 없잖아요. 무덤 안에 미리 들어가 있는 꼴이죠.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데니얼 리버먼의 우리 몸 연대기, 유인원에서 도시인까지 몸과 문명의 진화 이야기, 정말 문명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 학교의 급식교사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꼭 좀 읽어서 아이들의 급식 문제부터도 좀 변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